명사절이라고 부르는지는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그러면 이 명사절 안에 이제 명사절 안을 딱 다시 확대를 시켜보면 절이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주어, 동사가 있고 주격, 보호까지 있는 완전 절인 거죠. 완전 절이에요. 빠진 데가 없는 완전 절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자, 8번 보자. I feel very delighted with the good news. 주어가 뭐예요? I. 동사는 뭐예요? feel. 그 다음에 이 feel이 몇 형식이야? 자, 이 don't think는 일단 3형식이야. feel은 몇 형식일까? 5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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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아직 이번에는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 실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5형식이면 feel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얘들아. 목적어 어디 있어? 목적어 어디 숨었어?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거 feel은 5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야? 3형식은 뒤에 목적어 어디 있어? 명사가 어디 있어? 2형식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매우 기분 좋게 느꼈다. 뭐뭐하게 느끼다. 이게 몇 형식이야? 2형식이잖아. 주어가 뭐뭐하게 느꼈다고. 주어의 기분을 설명하잖아.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얘가 설명하는 거야. 막 날름을 써도 이게 설명하는 거야. 주어를 설명하는 거야. 자, very delighted의 뜻은 뭐야? 매우 기분이 좋은. 자, 엄격하게 말하면 delight라가 원형이지. delight가. 그럼 이 단어는 품사가 뭘까? 품사 자체는 뭘까, 얘들아? 동사야, 동사. 동사라고, 얘들아. 원형이 있잖아. 원형에 있는 단어는 누구야? 동사지. delight라는 동사의 뜻은 뭐야? 누구누구를 기분 좋게 해주다야. 근데 얘가 그대로 있어. 변했어. delighted야. 그러면 이게 과거 시제일까? 동사의 과거 시제일까? 아니면 과거 분사일까? 과거 분사지. 과거 분사야. 이게 동사의 과거 시제였으면은 이 둘 다 본동사가 돼버려. 자, 다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법 노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뭐냐면, 자, 과거 시제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느낀다, 기분이 이걸 이제 외우시면 괜찮은데 어떤 과거 시제가처럼 보이면 나는 느꼈다, 기분이 좋게, 기분이 좋았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자, 이게 만약에 과거 시제야. 그럼 동사가 몇 개야? 문장이 몇 개니 얘들아? 서술어가 2개야. 서술어가 2개의 문장은 없어. 서술어가 2개가 되려면 접속사로 연결을 시켰어야지. I feel 말도 안 되지만 I feel and delighted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동사가 접속사 and나 or도 없이 멀쩡한 서술어가 2개일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얘는 과거 시제가 아닌 거야. 그럼 뭐야? 과거 분사인 거지. 그럼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아. 자, delight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야. 그럼 delighted는 과거 분사죠. 우리 과거 분사는 어떤 뜻이 있어요? 수동 완료잖아. 수동 완료. 그러면 내가 기분을 좋게 한 거야? 기분이 좋게 되어진 거야? 되어진. 그럼 기분이 좋아진이란 말이야 이게. 기분이 좋아진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I feel very delighted.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가 되는 거고. 자, 그때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물론 이제 형식할 때 다시 할 거야. 자, 이 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는 주의 주격보호로 뭐가 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된다고? 크게 다시 뭐? 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와 있어? 과거 뭐가 와 있어? 동사가 준동사로 변해서 과거 분사한 놈이 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죠. 분사는 정확하게 누가 하는 역할을 해낸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다 해내요. 분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 2개. 한정적 용법,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2개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내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모두. 명사 수식도 할 수 있어, 보호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의 쌍둥이다. 다시, 분사는 누구의 쌍둥이다? 형용사의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복사본이야, 복사본. 동사가 어떻게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영어는 분사로 변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은 뭐뭐이다가 뭐뭐인으로 바뀌면 되는 거지. 뭐뭐하는, 뭐뭐하고 되어진 이렇게 어미가 바뀌고, 영어는 동사에서 과거 분사로 변하면 뭐뭐된, 하고 있는, 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격,
보어라는 거야. 주격 보어.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 with the good news. with the good news. 왜요? 좋은 소식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되는 거지. 좋은 소식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좋은 소식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느낀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예요. 전명구. 전명구는 100% 수식어예요. 100% 수식어. 전명구는 100% 뭐라고요? 수식어예요. 수식어. 전명구는 100% 수식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명구는 수식어일 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역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인데 여기서 얘는 이 분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기분이 좋아졌는데 뭘로 기분이 좋아진 거야? 이 좋은 소식으로 기분이 좋아진 동사. 어차피 동사잖아. 분사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동사잖아. 이 분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죠. 부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인 거예요. 부사적 수식어.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딱 두 가지 머리가 영어는 언어가 다 그렇겠다만 영어는 세 가지 머리가 필요해. 세 가지 머리가. 세 가지. 첫째, 자 암기력.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게 뭐겠어? 단어. 그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수학 머리가 필요해. 수학 머리. 수학 머리가 필요한데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게 문법이야. 문법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문법도 잘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학 잘하는 애인데 문법은 잘하는데 독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둘이 또 아까 스타일이 다르거든. 이게 문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해적 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해력이지. 글 전체 이해.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돼.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문법을 할 때는 분석적으로 해야 돼. 수학적으로. 느낌으로 가지 않는 거야. 해석을 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다 분석이 돼야 돼. 이렇게. 다. 요소. 인수분해하듯이.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로 넘어가 보자. 자, 오늘 거는 전치사 얘기를 해야 되지. 전치사. 자, 전치사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전치사. 별표, 전치사 별표. 전치사가 어려운 사람이 어딨어? 야, 전치사가 어려운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그게 아니야. 전치사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뭐에 어디에 그러니까 시간 뭐뭐 할 때에 at 뭐 in 어디 안에 장소 굉장히 많지. 근데 어디로 뭐 to 방법 어떤 방법으로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 add, to, under, with 굉장히 많죠.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 알고 있죠?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먼저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항상 뭐가 와야 되지? 동사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지? 자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동명사도 와요. 그래서 명사 이렇게 구라고 해놓자.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있는 애들을 딱 정리를 해보면 명사나 명사 구, 그 다음에 대명사 당연히 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동명사. 투부정사가 돼, 안 돼? 안 돼. 투부정사는 절대 안 돼. 절대 네버 안 돼. 누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될 때 일단은 얘네가 뭐가 뒤에 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애들을 뭐라고 부를까? 전치사의 무슨어? 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래.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무슨어?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동명사도 명사구야.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야. 명사구. 대명사 당연히 되고 투부정사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좀 나도 말이 맨날 바뀌어. 응? 전치사구 아니면 전명구. 이번 시는 전명구라고 할까? 이게 발음이 더 짰나? 전치사구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치사구. 여러분
편의상 하면 돼. 둘 다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얘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 내가 100% 무슨 어라 그랬어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수식어라고 그래. 100% 수식어. 100%. 자, 그러면 전명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문장의 주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제도 볼 때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항을 볼 때 그런 거 있었잖아. In judging a person. 그 문장 기억나? In judging a person.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a person 함에 있어서, 그 다음 뭐였지? 뭐 many 뭐였지? In judging a person. 그 다음 문장이 뭐였지? 아무튼 그 다음에 주어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어떤 혼동을 했어? In judging a person을 주어로 잡고 앉아 있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컴마도 없었어. 당연히 슬러시를 만들어줄 리가 없지. 근데 네 머리에서는 끝났구나 여기가. 얘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치사하고 동명사, 어저께 그건 동명사야. judging a person. 동명사구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주어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고등학교, 자 우리 중학교 때는 끊어줘. 이렇게 저자들이 책이 끊어줘. 오해하지 마 친구야 끊어줘. 고등학교는 너 헛갈려라 새끼야 하면서 없애. 없어. 알겠니? 중학교는 제발 친구야 알아줘. 우리 준혁아 제발 이해하자. 고등학교는 준혁아 제발 틀려 새끼야 이렇게 해서 없애버린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원래 없앤 건 아니고 원저자들이 원래 안 써. 이 사람들도 그래. 이 사람들도 대상이 어린애들한테는 좀 친절하게 막 기호도 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우리 모의고사에 나온 책들은 아주 자기 자랑질을 하려고 쓰는 책이야. 나 이만큼 똑똑해 알겠냐? 이런 거. 난 이만큼 너희랑 학적인 학문의 레벨이 달라. 난 이렇게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이 하는 친구들이 쓴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시도 안 해줘. 알겠니? 자 그래서 반드시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자, 오직 뭐밖에 안 된다고요? 수식어. 자 그러면은 수식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에 또 수식어 할 때 얘기를 하겠다만 수식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영어에서 종류가 몇 개 있을까? 2개. 누가 2개를 했어 지금? 누가 그랬어? 태준이 얘기했어? 오 태준이. 자 아니 얘들 아니, 왜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그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하는 그 말하는 대화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복화술? 복화술을 구사를 하는 거야.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잖아. 그 2개가 뭔지 아니 태준아 혹시? 오! 오 좋았어. 오 태준이. 자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어 써놓자. 자 둘 다 수식어였는데 하나는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 야 이거 우리 학원은 오래 다닌 백건이랑 이 종욱이랑 그다음에 도훈이는 조금 반성해야지. 그렇지 않니 얘들아? 반성하자. 응? 진짜 많이 했어 너희 셋은. 2개밖에 없어. 2개. 지금 우리가 내가 막 이렇게 설명할 때도 이거 왜 내가 그 동사적 수식어요. 아니면 내가 뭐 대명사적 수식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지. 얘네가 뭘 헛갈리는 거냐면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랑 동사를 수식한다는 말이랑 다 섞여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두 분류로 딱 나누면 정확한 이름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형용사적이라고 얘들아. 우리 한자 할 때 뭐뭐 적이는 뭐야?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잖아. 적 한자어 적 알지?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얘는 무슨 수식어라고? 부사 같은. 그걸 부사 같은 수식어라고 하겠니? 무슨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라고 한다고 전문적으로. 그러면 형용사적 수식어가 누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야?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 그 보어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누구겠어? 명사나 대명사 수식. 알겠니? 그러니까 이 말을 헛갈리지 마. 너희가 자꾸 용어를 정확하게 안 외우면서 자꾸 느낌만 외우려고 한다. 여기만. 전명구에는 명사 수식하는 애가 있어. 명사 수식하는 애가 있지. 그럼 내가 그러고 나서 야 수식어 종류는 뭐가 있니? 명사 수식하는 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용어까지 외우라니까. 용어까지. 우리가 수학 외울 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 그런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삼각형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외우냐? 아니잖아. 그렇지? 정확하게 외우라면 정확하게. 용어를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용어를 틀리지 말고. 섞지 말고 구분을 지으라고. 머릿속에 한계를 지으라고. 알겠니? 자, 부사적 수식어는 그러면은 부사가 하는 역할을 하지. 그럼 부사 수식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 부사적 수식어가 부사를 꾸미는 말이야? 부사 같은 수식어 너희가 배운 거 그냥 다 적으면 돼. 문장 꾸며. 또 누구 꾸며? 동사 꾸며. 또 누구 꾸며? 형용사나 다른 또 뭐? 부사 수식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수식어 종류 자체가 이래요. 수식어 종류 자체 두 개밖에 없어요. 수식어 종류도 이거예요. 그런데 전명구가 이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전명구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다고 있다고? 있다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말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 이 말이 너희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 요 밑에 설명은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고 얘는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돼. 더 헷갈릴 거야. 또 막 명사 상당 어구가 또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오늘 뭐 친구도 어떡하지 이거?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모든 친구들은 내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필기를 따라하면 되겠어요. 두 번 쓰기 귀찮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명구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예시를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다가 예시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명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우리가 예시 하나밖에 안 적을 텐데 응용은 할 수 있겠지. 응용은 할 수 있겠지. 자, the cat 예시. The cat on the sofa is cute. 요즘에 그 고양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거든. 귀여워서. 근데 이제 기르자고 하니까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면서 못 기른대. 특히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운데. 자, 보자. 여기서 전면부가 어디 있어요? On the sofa. On the sofa. The cat on the sofa is cute. 자, 그러면 소파 위에 있는 뭐가?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자, 전면부가 수식어야. 누구 수식하고 있어? 명사를 수식해. 앞에 있는 누구를? The cat을. 자, 이거는 그래서 무슨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 또 원칙을 생각해보자. 뒤에서 꾸미고는 있어. 뒤에서 꾸미고 있는데 절대 앞에서 꾸미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할 때 이런 애들 있다고. 자, 노베의 특징을 얘기해줄게. 선생님이 영작하라고 그래서 소파에 있는 고양이,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소파 온캣 이러고 있다. 소파 온캣. 난 실제로 너희들 문제지에서 이런 거 본 때들이 있어. 진짜 이런 문장을. 자, 이때도 얘기했지? 이거는 한국어야, 영어야? 한국어야, 한국어. 아니라고, 영어가 아니라고. 자,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이런 애들이 있어. on the sofa,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on the sofa cat. 실제로 이런다니까? 아니, 너희가 그래서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를 이러고 쓰고 있다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게 왜요? 보고 있으면은 슬픈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항상 뒤에서 꾸미긴 꾸민다. 어디서 꾸민다고? 뒤에서. 이거 후치 수식이라 그래. 항상 후치 수식이야. 전치 수식이 아니라 어디서 꾸민다고? 후치 수식이야. 명사 뒤에서. 절대 100% 온더 소파 캣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벌써 원어민은 끊어버리게 돼. 소파 위에서 온더 소파 캣. 소파 위에서 고양이가 뭐를 한다를 기대할 거야.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를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라고 이을 생각은 하지를 않아. 어느 누구도.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위를 또 활용을 해보자. The cat sleeps. 고양이가 자. 소파 위에서 on the sofa. 자, 여기 전명구 어디 있어요?
on the sofa 여기 있지. 자, 얘가 명사를 수식합니까? 네. 이러잖아, 니네. 내가 이제 난 벙뜨지. 잠깐 이제 멈춰 있어. 그럼 나한테 묻지. 누구를? 캐시어 이러고 있어. 어? 고양이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어요. 캣을 꾸며 이러고 있다고. 또 이게 왜 웃음이 안 나오지? 지금 웃음이 안 나와. 그치? 어? 자, 절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후치 수식이 돼 있잖아. 붙어 있어야 돼. 얘가 명사를 꾸미려면 붙어 있어야 돼. 여기다 이제 혹시 자기 지금까지 몰랐어? 그럼 명심하자. 붙어 있어야 됨. 붙어야 함. 이렇게 심지어 순간 중간에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어, 얘들아? 누가 가로막고 있어? 주어 동사 주어랑 진짜 누가 있어? 동사가 가로막고 있는데, 뭐 중간에 부사가 있으면 몰라. 붙어야 돼. 이렇게 끊어먹고 있잖아. 얘가 얘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얘들아, 없어. 영어 할아버지와도 못 꾸며. 그런 건 없어. 알겠니? 자, 그러면 그 고양이는 잔다 어디서? 소파 위에. 그럼 얘는 누굴 꾸미는 거야? 선생님 수식어라고 했는데. 그럼 얘일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석을 해봐. 이거 한번 한국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 고양이는 소파 위에서 잔다. 한국말로도 그 추론할 수 있어. 소파 위에서라는 말이 누구를 꾸미고 있어? 잔다를 꾸미잖아. 잔다. 잔다가 누구야? 서술어지. 그럼 무슨 수식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고양이는 잔다. 고양이는 잔다. 문장이 벌어지고 있어. 이 문장의 행동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 소파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는 둘이 큰 차이는 없어.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일어날 때가 말고는 이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 갖고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어쨌든 명사 수식이 아니라 문장이나 동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수식어랑 관련된 거고,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식어 자체, 부사적 수식어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전명구는 간단하게 그냥 동사나 문장 꾸미는 것밖에는 없어요. 부사적 수식어일 때. 근데 이건 수식어 전체가 이렇다는 거고요. 수식어 전체가 개관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밑에 볼게요. Jake and I decided to meet at the library. 제이크와 나는 결심을 했어. 어디서? 뭐 하기로? 만나기로. 어디서 만나기로?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뭐야? Jake and I. 동사가 뭐야? decide. 자, to meet at the library. 자, 투부정사 가지고 문장의 성분이 뭐냐고 할 때 대뜸 아무 생각도 없이 목적적 용법, 목적이에요. 이런 애들 있어.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니? 하기 위해서요. 에? 제이크와 나는 만나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네. 나는 이제 붕 뜨지만 그 친구는 내가 왜 붕 뜬지도 모르고 내 눈만 깜빡거리고 날 쳐다보는 거지. 자, 제이크와 나는 만나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가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돼? 된다고 생각할 수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디사이드를 처음부터 이 동사가 중요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체 틀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동사야, 동사. 디사이드를 뭐라고 외웠지? 디사이드? 어? 디사이드를 뭐라고 외웠지? 결심하다라고 외웠잖아, 얘들아. 그치?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라고, 얘들아. 내가 항상 동사는 뒤에 나오는 말이 있으면 걔를 머릿속에 상정해 놓고 외우라고 해서 뭐뭐를 상상하다, 아니 뭐뭐를 계획하다야. 뭐뭐를 결정하다야. 알겠어? 그냥 외우지 말라니까, 얘들아. 제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대로 예문도 안 보고 예문을 봤으면 얘가 얘 다음에 뭐가 나오는구나, 목적어가 있구나. 그럼 내가 항상 뭐뭐를 뭐뭐 하다로 외우라고 했잖아. 알겠니? 그거를 안 하면 평생 영어 고생이야. 토익도 고생, 토플도 고생, 평생 영어 고생한다고. 디사이드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목적어가 와야 돼. 뭐뭐를 결정하다가. 뭐뭐를 결정하다. 알겠어? 그럼 이때 뒤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일 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만나는 것을 뭐 한 거야? 결정한 거지. 만나는 것을 계획하다가 아니야. 걔는 플랜이야. 만나는 것을 뭐 했다고? 결정했다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목적어지. 목적어야, 목적어. 결정을 했는데 뭐를 결정한 거야? 이거를 결정한 거잖아. 이걸 하기로. 그치? 목적어라고. 목적어. 목적이 아니라 목적어라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투부정사에서 너희가 말하는 목적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목적어가 아니야. 혹시 그게 뭔지 아는 사람? 투부정사에서 뭔지 아는 사람? 뭐뭐 하기 위해서가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무슨 용법? 그래 괜찮아. 우리는 노벨 탈출하려고 모였으니까 괜찮아.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에 원래 세 가지 용법이 있잖아. 투부정사에 명형부 용법이 있어. 명사적 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이게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고 보니까 뭐야 니네 왜 이러는 거야. 너희는 지금 너희 세 명은 도훈이랑 백건이랑 지금 문정이도 이때 있었잖아. 그치? 자 명사적 형용사 그 다음에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있잖아. 여기서 부사적 용법 중에 뭐 있어? 목적 있어. 목적, 원인, 결과.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는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야. 수식어. 결국에는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는 형용사적 수식어. 명사니까 뭐 할 수 있겠어? 주, 목, 또 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다르다고. 얘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지금. 그 역할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목적? 어라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적 역할을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Jake and I decided to meet at the library. 제이크와 나는 만나기로 결심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t the library가 무슨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전면부를 봐야 되잖아.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목적어 안을. 그럼 목적어는 지금 투부정사와 전면부로 이루어져 있잖아. 아니 적지 않더라도 지금 그게 보여야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럼 at the library가 한 역할이 뭐야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형용사야 부사야? 진짜?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적 수식어지. 저 꾸미는 명사가 앞에 있어 없어? 꾸미는 명사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이크를 꾸밀 거야? 또? 저기 다 건너뛰고 제이크를 꾸밀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부사적 수식어야. 그럼 누굴 꾸며? 어차피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 누굴 꾸미는 것 같아? 자, 얘를 꾸미는 거야? 얘를 꾸미는 거야? 제이크와 나는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서 결심을 한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만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그래야 이 합리적이잖아 해석이. 그럼 얘는 누굴 꾸며? 미트.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결국에는 누구의 변화야? 투부정사도 누구의 변화야? 동사의 변화, 준동사잖아. 그렇지? 결국에는 투부정사를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이제 전치사 됐어. 전치사 했어. 집에서 연락이 복습해야 돼.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안 박히면 니는 지금 완전 헛수고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한테 10분 좀 넘게 40분을 설명했구나. 30분을 설명했지만 머리에 박으려면 1시간이 걸릴 거야.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이.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보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뭐한다?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연결해주는 거. 이것도 배운 적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게 두 종류예요. 무슨 접속사? 등의 접속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 둘은 완전히 달라.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자, 등의 접속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고 뭐가 있어요? and. 그 다음에 또는 or. 그 다음에 그러나 뭐가 있어? but. so는 약간 조금 동그라미. so는 세모 이렇게. 그래서 so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and or but이야. and or but. t가 빠졌지? and or but. and or but이에요. 이게 등의 접속사인데 이거는 그냥 나란히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나란히 뭘 시켜준다고요? 여기다 써놔. 병렬 구조.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구조? 병렬 구조를 만든 거야. 병렬. 나란히 병렬. 기착하는 이렇게 나란히 연결시켜. 나란히 기착하는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쭉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밑줄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을 하는 요소. 자, 아무나 또 그렇다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뭔가 좀 아구가 맞아야 돼. 어떻게 아구를 맞춰야 되냐?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단어는 누구랑? 단어끼리. 그 다음에 절은 누구끼리? 절끼리. 구는 구. 단어는 단어. 절은 절.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랑 이런 거 보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야. 자, 투부정사끼리 연결시키고 있었어. 내신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스킬이지. 선생님들이 너희 헷갈리게 만든데. 투부정사가 이제 병렬이 되어 있어. 뭐 고등학교 이제 누나 언니들은 알겠지만은 형 누나들은 알겠지만은 고등학교는 무조건 길어. 길고 본단 말이야. 문장이 길어. 그럼 내가 짧은 걸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I like dancing.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singing. 그 다음에 danc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해요? playing games. 쓰지 말자. 쓸 거 없어. playing games. 그 다음에 and로 계속 한 3개, 지금 3개까지 연결했어. 마지막은 and로 올 거야. 그 다음에 이 등위 접속사로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 맨 마지막에만, 자, 등위 접속사로 3개 이상, 2개까지는 아닌데 3개 이상 연결이 되면 맨 마지막에만 등위 접속사를 쓰죠. 오아리든 and는. 또 뭐 하는 걸 좋아하지?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킹. 등산을 좋아해. 하이킹 in the mountains.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선생님이 중간에 여기다가 플레이를 넣어서 플레이.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왜 틀렸지? 자, 근데 그렇게 질문 떠났으니까 틀렸다는 걸 알 텐데 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문법 노브의 해석을 내가 보여줄게. 나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요. 나는 게임을 합니다. 나는 춤추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얘를 게임을 합니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자, 만약에 like랑 플레이가 동사로 이어지고 싶어. 얘들아, 그치? 그치?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있었어야 돼? 얘랑 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and가 있었어야지. 접속사 없이 연결된 거잖아. 지금 like랑 플레이랑 접속사 없이 연결된 거야. 맞지?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 돼버려? 서술어가 몇 개야 지금? 2개인데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나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게임한다. 한 문장 안에 한다가 2개가 있는 거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이 둘이야. 또 그러면 여기서 끊어 먹었다 쳐. 이걸 동사로 치고 2개가 이어졌는데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가 and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이 병렬 관계는 동명사 dancing, singing, hiking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녀석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명사가 돼야 된다고. 문법적으로 뭐하는 애들끼리 연결시키기 때문에 and는 대등한 애들끼리. 동명사니까 뭐끼리 연결돼 있어야 돼? 동명사. 알겠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많이 틀리는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종속 접속사가 나와. 종속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는 어차피 오늘 또 얘기할 거야. 어차피 오늘 많이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오늘이나 내일 다음 타임이 넘어가겠네. 시간이 지나서. 자, 종속 접속사는 자, 밑줄 누구랑 누구를 연결한다? 주절과 종속절이에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한다. 자, 얘는 단어나 종속 접속사는 단어랑 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어랑 구하고는 애당초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속 접속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절이 와야 돼. 절.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완전 절이.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어떤 녀석들이 보면 이 전치사랑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들이 있어. 아직 안 적어도 되는데 동시에 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전에 before라든지 뭐뭐 한 후에 뭐야? after. 이런 애들이 전치사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다고요? 접속사일 때도 있어. 그럼 얘가 전치사이려면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명사구. 얘가 접속사이려면 종속 접속사이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절. 그걸로 구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종속 접속사에는 여기서 다 안 합니다.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끊어볼게요.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요. 그녀는 몰라요. 주어지, 동사지. 뭐를 몰라? 이거 중학교 2학년 건데 뭐를 몰라?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 그가 올지 안 올지 왜다?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 자, 그러면 요 덩어리를 보자. 요 덩어리. 명사절 우리 대가로 한다고 그랬어. 우리 학원에서 웬만하면. 자, 보자. 나는 모르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잖아. 나는 모르는데 뭐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 그가 올지 안 올지 이 전체를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요 크게 된 게 주어 동사가 있는 뭐예요? 절이잖아요. 절은 절인데 이 문장 전체를 보자. 절이 두 개가 있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이 몇 개? 두 개. 절이 두 개가 있어. 이 중에서 전체 이 문장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절이 전체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는 절?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절이 무슨 절이야? 주절. 써놔. 나 이거까지 쓸 겨를이 없어. 전체 주절은 뭐다? 전체 문장에 뭐가 있는 녀석? 서술어가 있는 녀석이 무슨 절이다? 주절이에요. 주절. 전체 문장에 서술어가 있는 절이 무슨 절? 주절. 자, 종속절은 이건 안 줘도 돼 이제. 자, 종속절은 이 전체 문장 안에서 오늘 설명할 거니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주절의 종, 주절의 꼬봉, 주절의 부하, 주절의 부하가 되는 절을 우리가 무슨 절? 종속절, 명사 역할을 하거나. 이게 목적어니까 무슨 절이고, 목적어니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가 무슨 절? 명사절. 근데 명사절은 누구의 일종이야? 종속절의 하나라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거를 잘, 이 구조를 잘 맞춰야 돼. 주절, 종속절. 종속절의 종류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은 당연히 주목보 가능. 여기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자. 이거의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please turn up the light. 뭐야? 전등을 뭐 해달래? 꺼달래 제발 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 문장에 서술어가 있는 게 앞에 절이에요? 뒤에 절이에요? 꺼라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지. 떠나기 전에가 아니야. 헛갈리면 얘들아. 떠나기 전에 뭐? 떠나기 전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없다 쳐. 불을 꺼라. 되잖아. 얘가 주절인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주절이에요. 근데 불을 끄는데 어떤 시간에 언제 어떤 시간에 꺼야 돼요? 네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이유 뭐뭐 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건 뭐뭐 한다면 아니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놔. 주절을 뭐 한다고? 수식하는. 주절을 수식하는 절을 문장을 수식하는 거잖아. 문장을 수식하는 거니까 무슨 단어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거니까 문장 수식은 원래 누가 하던 녀석이야? 부사가 하던 거지. 그거를 하는 절. 그러니까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문장을 수식한다. 그냥 문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누구를 수식한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절을 수식하는 절을 우리가 무슨 절? 부사절. 이거는 주절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명사절은 주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주목보. 얘는 얘 절 자체가 수식, 문장 수식,
주절을 수식하는 무슨 절? 부사절. 즉 각 절마다 기능이 약간 달라.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 목, 복.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은 주절 수식. 형용사절은 뭘 수식할까? 벌써 그럼 대입을 지금까지 배운 거로 쭉 누구를 내가 설명 안 했어. 누구를 수식하겠어? 형용사절이니까. 그럼 형용사를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지. 형용사 역할을 해서 누굴 수식하는 거야? 명사 수식. 그거 적어놔. 명사 수식. 자꾸 반복하는 게 좋아. 그게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외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죠?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외다를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을 만들어. 근데 이제 얘들아 이제 이것도 영작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외다랑 앞에를 잃어버리는 있어. 앞에를 뭐뭐 하든지 이렇게 그녀가 모르든지 간에 이거 해석하라 그러잖아. 나 진짜야. 그녀가 모르든지 간에 그녀가 모르든지 간에 그는 오거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나도 뻔히 쳐다봐. 그럼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전치사랑 접속사는 뒤랑 붙는 거야. 뒤랑. 알겠죠? 제발. 이거 영작하라 그러잖아. 네가 떠나기 전에 you leave before 이래야 돼. you leave before. 네가 떠나기 전에 you leave before. Please turn off the light.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네? 전치사랑 접속사는 지 다음에 오는 거랑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before는 이름이 얘는 명사절, 명사절 다 완전히 말하면 명사절 종속 접속사라고 그래. 명사절 종속 접속사. nominative subordinate clause라고 해서 엄청 길어. 근데 우리 보통 그냥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절 접속사? 그렇지. 부사절 adjective subordinate claus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부사절 접속사. 정식 명칭, 완전한 명칭은 부사절 종속 접속사. 그래서 종속 접속사 저게 before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